안녕하세요. 엠베거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엔솔바이오사이언스와 동행 투자를 이어오면서 두 번의 기술성 평가 탈락, 한 번의 코스닥 이전 상장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여러 이슈들을 인내하며 겪어왔는데요. 최근 엔솔의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는 상황에 회사의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서 엔솔바이오사이언스가 작금의 쾌거를 이루게 된 근본적 변화와 PK의 연간 예상 수익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코스닥 이전 상장 실패 후 12상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엔솔바이오사이언스는 자금 경색으로 인하여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었고, 이 시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특히 이 당시 타이거 자산운용의 12상환을 위해 휴메딕스로부터 임상 명목으로 투자받았던 자금을 사용하였고, 휴메딕스는 이를 빌미로 김혜진 대표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최근 영상으로도 다뤘었던 이 소송은 스마트앵그로스 형인우 대표의 등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년간 있었던 일들을 단 10줄의 문장으로 요약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일들의 이면에는 주주들의 피와 땀, 눈물이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 엔솔의 기술력을 신뢰했지만 회사가 보여주는 행보에 아쉬움이 커서 회사가 업로드하는 공지사항을 보며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특히 5월 29일에 임상 단계 및 주요 파이프라인 계획을 정리한 공지사항을 읽으면서도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주분들은 기억하시겠지요. 2025년 1분기에 PK 임상 3상 탑라인 결과 예정, 2025년 2분기 FDA의 NDA 신약 허가 신청 예정, 2026년 상반기에 PK NDA 승인 예상. 지금은 이 내용들이 실현될 거라 믿는 주주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4,000원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던 4월에 회사가 공지한 위 내용을 보고 대부분 주주들은 저게 진짜 되겠어? 또는 저기서 2년, 3년은 플러스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상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도 보실까요? 5월 중순에 적응증 확대를 위한 LO 조건 협의 중, 6월 중 계약 체결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음. 이 당시 삼성 데이터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적응증 LO가 가능할까? 라는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응증 확대 계약을 한다는 건 삼성 결과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 공지사항을 읽고 저와 같이 엔솔바이오를 투자한 지인들과 내용을 공유하니 다들 반응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엔솔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음을 시간이 지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일 2024년 7월 4일, 계약 상대방 스파인바이오파마, 계약 규모 2,153억, 공지했던 6월 중 계약 체결은 아니었지만 그간 엔솔이 보여줬던 행보와 다르게 공지를 통해 약속했던 기술 이전 계약을 7월에 실제로 체결해낸 것이죠. 과거 보여줬던 희망 고문, 주주를 배려하지 못한, 충분하지 못한 공지사항 게시와는 다르게 엔솔은 주주들을 위하여 주주 레터를 발송하고 공지사항의 기술 이전 계약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롭게 회사에 합류한 새로운 임직원들과 기존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엔솔의 주가가 2만 원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이고 유의미한 변화들이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지는 이어서 봐야겠죠. PK 이야기 이후 회사는 21K 임상 소식과 글로벌 LO를 위한 BD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엔솔의 공지가 공수표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기에 회사의 언급 하나하나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공지처럼 24년 말에 21K 글로벌 LO 체결은 불가능했지만 연말 IRC 텀시시 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김혜진 대표가 직접 이야기했고, 파이퍼 샌들러 컨퍼런스 및 바이오텍 쇼케이스를 통하여 간접 증거를 여럿 확인했기에 25년 1분기 안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CLK 3중 병용 효과 및 임상 이상 진입과 알츠하이머 치료제 M1K의 실험 결과 및 임상 일상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CLK는 유의미한 효능을 보여주었고 임상 진행을 위해 미국 MSD 머크사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M1K의 경우 알츠하이머 치료제 전문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중미로 실험을 실시했고 학습 능력과 인지 능력이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5년 1월 현재 파이프라인에 CK와 DLK가 추가되었고 H1K도 글로벌 BD를 통해 기대감을 높이는 상황인데요. 지난 공지사항을 다시 확인해보니 요소마다 엔솔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포인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4년을 지나면서 엔솔은 그간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주주와 소통에 있었죠. 주주 레터를 발송하고 주주와 소통하며 회사의 진행 상황을 공지사항과 뉴스로 상세하게 알리게 된 변화는 수치로는 측정할 수 없지만 엔솔바이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튼튼한 바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런 연유로 매도를 하지 않고 최근까지도 주식을 꾸준히 매수했으니까요. 디모드 골관절염 신약 근본 치료제를 만드는 엔솔이 주주와의 관계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신뢰를 형성했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엔솔바이오사이언스가 발표한 IR 자료의 신뢰도는 이전보다 더 높게 평가할 수 있기에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IR 자료를 통해 PK의 밸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파인바이오파마가 추정한 연간 예상 수익
엔솔바이오 IR 자료에 있는 스파인바이오 파마의 PK 연간 수익 예상액입니다. 자료는 스파인이 제작하였고 엔솔의 IR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자 수 600만 명 예상, 환자당 평균 주사 횟수 1.5회, 주사 1회당 가격은 WAC 프라이스에 따라 결정. 우선 스파인이 가정한 환자 수 600만 명에 대하여 최근 그들이 발표한 바이오텍 쇼케이스 자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2200만 명 미국인 퇴행성 디스크 진단, 1100만 명 통증 치료받음, 50만에서 100만 명 환자 수술받음, 즉 통증 치료를 받는 1100만 명의 환자 중 54%인 600만 명을 환자 수로 추산했네요. 그렇다면 예상 수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회 주사 비용을 2,500달러로 가정하였고 엔솔의 기술료는 IR 자료에 근거하여 1.75%로 계산합니다. 점유율이 10%인 경우 예상 수익은 21억 달러로 하나 2조 9,400억입니다. 엔솔은 1.75%인 514억을 수령합니다. 점유율이 30%인 경우 예상 수익은 64억 달러로 하나 8조 9,600억입니다. 엔솔은 1.75%인 1,568억을 수령합니다. 점유율이 50%인 경우 예상 수익은 107억 달러로 하나 14조 9,800억입니다. 엔솔은 2,621억을 수령합니다. 스파인바이오 파마는 1회 주사 비용을 2,500달러가 5,000달러로 구분하여 기재했습니다. 실제 약가가 얼마로 책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스파인이 생각하는 약가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약가가 5,000달러일 때의 예상 수익입니다. 점유율이 10%인 경우 예상 수익은 43억 달러로 하나 6조 200억입니다. 엔솔은 1.75%인 1,085억을 수령합니다. 점유율이 30%인 경우 예상 수익은 128억 달러로 하나 17조 9,200억입니다. 엔솔은 1.75%인 3,136억을 수령합니다. 점유율이 50%인 경우 예상 수익은 214억 달러로 하나 29조 9,600억입니다. 엔솔은 1.75%인 5,243억을 수령합니다. 1회 주사 비용이 5,000달러인 경우 수령하는 기술료 금액이 배로 뜁니다. 통상적으로 First in Class 치료제의 경우 선점 효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인데요. 초기 출시 후 1에서 2년 30%, 중기 출시 후 3에서 4년 50%, 장기 5년 이상은 20%, 30%이며 경쟁약물 등장을 가정합니다. 퍼스트인 클래스 신약의 경우 혁신성과 독점적인 위치로 인하여 초기 침투율이 높은 편이며 효과가 좋으면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증가합니다. 베스트인 클래스 경쟁약물이 등장하면 점유율이 감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스파인바이오의 SB-1PK가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 지위를 유지한다면 위 점유율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머크사의 키트루다 점유율은 55.3%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스파인바이오의 SB-1이 키트루다와의 직접 비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의 시장 점유율을 이해하기 위한 레퍼런스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엔솔바이오가 추정한 PK 기술료 순이익입니다. 미국 시장 환자 수 600만 명 기준, 약가 1,000달러 적용 시 6년간 엔솔바이오 총 수익 1,007억 원, 약가 5,000달러 적용 시 6년간 엔솔바이오 총 수익 5,166억 원, G7 시장 환자 수 1,530만 명 기준, 약가 1,000달러 적용 시 6년간 엔솔바이오 총 수익 2,549억 원, 약가 5,000달러 적용 시 6년간 엔솔바이오 총 수익 1조 3,614억 원. 엔솔바이오사이언스의 예상 수익을 스파인바이오의 자료와 비교해보면 조금 더 보수적인 수치로 예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파인은 미국의 퇴행성 디스크 환자를 600만으로 가정했지만 엔솔은 그보다 3분의 1 적은 200만으로 가정했습니다. 환자당 주사 횟수는 스파인은 1.5회, 엔솔은 1회네요. 침투율의 경우 스파인은 초기 10%부터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나열했고 엔솔은 침투율을 1에서 5%로 보수적으로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위 수치들을 비교해보시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수익이 발생할지 직접 판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 시장은 현재 비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적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PK가 미국과 지칠 시장에서 상당한 로열티를 엔솔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업종 중 대장주를 뽑으라면 단연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입니다. 이 두 회사는 한국 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대들보입니다. 이외 유한양행은 대표적인 전통 제약사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하여 다양한 후보물질을 도입하였고 맥나자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PK를 기술이 전해간 회사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ST팜은 이익이 나오는 바이오텍이 드물기에 비교상 편의를 위해 표에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만약 SB-1PK의 임상 3상이 성공하여 연평균 861억의 로열티를 6년간 수령한다면 위 회사들과 비교하였을 때 회사 가치를 얼마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엔솔바이오 주주분들 또는 엔솔을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엔솔의 예상 시가총액 댓글을 통해 예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 영상을 통해 PK 순이익을 바탕으로 한 엔솔바이오의 밸류에이션을 보다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임상 3상 환자 등록을 마친 PK의 향후 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파인바이오파마 바이오텍 쇼케이스 PT 완료. 2. 바이오 CEON 인베스터 컨퍼런스 참여.
3-25년 1분기 PK 삼상 탑9 결과 발표 예상. 4-25년 7월 1일 임상 결과 발표 예정. 5-25년 3분기 NDA 제출. 6-26년 상반기 NDA 승인 예상.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엔솔의 기술력이 글로벌을 대상으로 인정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주주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25년 1분기가 시작된 지금 스파인바이오는 열심히 PK의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스파인의 CEO 머크는 2월에도 스파인의 SB-1을 알리기 위해 바이오 CEON 인베스터 컨퍼런스에 참여합니다. 바이오 CEON 인베스터 컨퍼런스는 2월 10과 11일 뉴욕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마크의 행보는 PK의 성공을 가정한 움직임이며 파이퍼 샌들러 컨퍼런스 바이오텍 쇼케이스에 이어 바이오 CEON 인베스터 컨퍼런스 등을 통해 나스닥 상장을 위한 자금과 추가 기술 이전 계약을 위한 자금을 모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1분기 이내에 탑9 발표가 나오고 임상 결과가 우수하다면 PK의 성공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봐도 무방하며 ELK를 비롯한 다른 파이프라인의 밸류도 재평가를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탑9 발표는 임상시험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한 발표이며 이를 통해 임상 성공 가능성을 강조하고 주가 상승이나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물론 최종 결과나 상세 데이터는 7월 1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스파인바이오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만큼 빠른 탑9 발표를 통하여 투자금을 넉넉하게 모집하고 ELK 라이센스인 및 나스닥 상장을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하길 기대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